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한 경기와 J리그 이제 컵 경기 2경기 그리고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승무패가 없습니다. 승무패가 없어서 일단은 이 수요일에 또 제가 프로토 영상으로 또 공유를 드릴 것 같고요. 일단 토요일에는 주력만 적중이 됐었고 부주력과 고배당은 이제 한 폴락이 나왔었고, 이제 일요일에는 결과가 좀 좋지 못했었습니다.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또 10개가 적중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전북의 무승부도 아예 생각을 못했었고, 아스톤빌라는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승을 가져가긴 했었는데 이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뉴캐슬도 저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무승부가 나오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벌리는 저는 리즈가 좀 이길 거라고 좀 강하게 봤었는데 그 예측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중에 프로토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대 포항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뭐 보시다시피 7승 2무 1패로 전북이 굉장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북은 이용 선수 그리고 일류첸코와 송민규가 결장 예정이고, 백승우와 이승기, 최용준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광상우와 신강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타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뭐 이 경기는 설명을 크게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이 경기는 뭐 전북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전북이 저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포항이 경기력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전방에서의 이승모 선수를 제로톱을 활용을 하면서 이 경기가 풀릴 때는 나쁘지 않지만,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면 상대의 수비가 좀 두텁다면 결국에는 그것을 뚫어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조금 단순하게 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포스트 플레이를 노려야겠죠. 근데 이승모가 제공권이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 최전방의 부재는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포항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은 이 주말 경기 때 수원FC와 비기긴 했었지만 뭐 수원FC가 상당히 잘 나가는 팀이기도 했었고, 사실 퇴장자가 나오지 않았었다면 무승부를 만들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퇴장자가 나오면서 무승부를 만들어냈었던 그런 전북입니다. 그래서 살짝은 좀 전북의 이변의 느낌도 살짝은 들긴 하는데, 지금도 주말 경기 때 비긴 상황 속에서 결국엔 A매치데이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상우가 출전이 좀 불가능한 부분들, 신강훈도 마찬가지고, 이런 타시는 뭐 사실 크게 타격은 없지만 이런 공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스쿼드가 두터운 전북보다는 포항이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상대로도 강했었던 전북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의심 없이 전북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전북이 좀 대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득점이 적게 나오기보다는 이 경기 이후에는 또 한 주 동안 또 쉬기 때문에 이런 휴식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전북이 좀 대승할 경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전북의 대승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핸디캡 승리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도쿄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비슷하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무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포로는 미야자와 카르키가 결장 예정이고, 도쿄는 나카무라와 우치다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쿄 쪽으로 사이드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J리그가 일단은 컷 경기여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배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쿄 쪽 사이드를 바라보는 부분은 레안드로가 주말 경기 때도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전체적인 흐름도 사실 사포로가 보여주는 그런 이 경기력에서도 좀 공격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수비도 이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도쿄의 빠른 역습 템포라면 그리고 또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라면 저는 도쿄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쿄의 승을 좀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이 경기가 컷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일단 사포로의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참고로 해봤을 때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포로가 또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 사포로의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오기에는 도쿄도 사실 경기력에 비해서 결정력이 안 나오는 팀이고 사포로도 공격에서의 좀 답답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득점이 좀 적게 나오는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포로의 핸디캡에 도쿄의 풀앤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우라레즈 대 가와사키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무승부가 좀 적었었던 모습들, 그리고 가와사키가 좀 강했었고요. 우라와는 히로키가 결정 예정이고 가와사키는 야마네, 그리고 야마네가 결정 예정입니다. 쇼고와 레오, 그리고 치카가와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서 패쪽, 해배당도 패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가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우라와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라와가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모습들이나 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 그리고 전방에 준커 선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좋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키가 수비가 좀 불안할 때들이 있기 때문에 우라가 이변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가사키는 가사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믿을 만한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사키가 컷 경기를 벌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라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라가 전체적으로 중앙 공간도 굉장히 많은데 가와사키가 또 중거리가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와사키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를 바라보고 있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와사키의 최근에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라도 한 골 정도는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우라도 한 골 정도는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키가 컷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1점차 승리, 대승보다는 1점차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포르투갈 대 아일랜드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에서의 확률은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대해서 경기력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설명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호날두, 조타 이런 선수들이 있고, 이 공격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수비가 좀 공격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페페가 아직까지 주전으로 뛰고 있는 부분들은 좀 포르투갈에게 있어서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콜먼과 이건, 그리고 코널리, 롱, 페럿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일랜드의 경기를 봤는데 공격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가지고 수비에서의 모습들만 생각을 해본다면 수비 숫자 자체는 일단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많고 세트피스도 불안합니다. 중앙에 대한 공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포르투갈이 저는 똥줄 승이라도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르투갈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오버가 정배인데 저는 역배인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호날두가 지금 전성기에서는 조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호날두가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일단은 아일랜드가 좀 수비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수비 라인을 내리고 좀 수비 숫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 과연 포르투갈이 그것을 쉽게 뚫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1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마이너스 1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포르투갈이 좀 이 경기 이기더라도 굉장히 좀 힘겹게 이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페널티킥이나 세트피스 한 번으로 좀 힘겹게 득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포르투갈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프랑스 대 보스니아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프랑스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선 승무 쪽, 해외배당에선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도 경기력에 대해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바란이나 우파메카노, 포그바, 벤제마, 그리즈만, 캉테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보스니아는 뭐 유명한 선수라고 본다면 아스날의 뭐 콜라시냐, 그리고 피아니치, 제코, 데미로비치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방에서의 제코나 데미로비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제공권을 활용하는 모습들이 많고요. 역습을 간간히 보여주긴 하는데 사실 뭐 제코가 지금 나이도 있고 원래 빨랐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역습이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수비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있겠고요. 그리고 측면에서의 크로스도 좀 불안합니다. 중앙 공간도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프랑스가 대승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이 프랑스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보스니아가 수비가 좀 단단했던 팀이라면 언더도 조금 고려를 해봤겠지만 일단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크로스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프랑스의 스쿼드가 워낙에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스니아의 수비 정도는 저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고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마이너스 1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의 좀 대승을 생각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핸디캡 승리,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전북의 승, 2번은 사포르의 언더, 3번은 우라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포르투갈의 승, 5번은 프랑스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네,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북의 승, 두 번째는 사포르의 언더, 세 번째는 프랑스의 승을 가져가 봤고 3.4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